이제 다음 장을 넘어가면 사회 정의와 윤리 이렇게 있어요. 동서양의 정의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양의 정의관은 사실 됐어. 별로 어렵지도 않고 사실 이렇게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동양에서 생각하는 정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올바름이지 의로움, 맹자가 생각하는 의로움 정도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실제로 중요한 거는 동양의 정의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양의 정의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기본적으로 이 어, 자, 이제부터 하는 얘기는 우리가 보통 통칭 정의론이라고 칭합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 사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고 진짜 좀 빡세요. 정의론에서 사실 동양에서의 정의론은 동양에서 정의란 뭐다? 옳은 거다. 그죠? 사실은 이래요. 올바른 거긴 한데 이 올바름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동양에서의 올바름이라는 건 음, 하늘에서 나와요. 동양에서 올바름이라는 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늘의 질서, 하늘의 원리 이런 거지. 그냥 당연하겠지만 이게 조금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하늘의 질서, 하늘의 원리 이게 인간에게 뭐가 된다고? 이게 선이 된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이 선은 당연히 뭐 한 거겠니? 이 선은 절대선에 가깝지.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동양에서 생각하는 올바른 거라는 건 그래서 약간 어떤 성향에 가냐면 동양에서의 올바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동체적이고요. 그 다음에 기준이 정해져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은 뭐 하면 돼? 행동 기준이 되는 거지. 딱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동양에서의 올바름이라는 건 하늘의 질서고 그 하늘의 질서라는 건 대단히 절대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공동체를 중시하는 그래서 이제 항상 동양에서 언급되는 게 이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이 입장이 사실 우리 직업윤리 할 때도 나와요. 그래서 뭐 아니면은 직업윤리 말고 이제 그 직업윤리 뒤에 뭐 선공후사 그래가지고 먼저 공적인 걸 생각하고 개인적인 건 나중에 생각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동양의 기본적인 가치관이 이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마인드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지. 이렇게 다시 말하지만. 그런데 서양의 윤리 정의로는 서양의 정의서 1번은 플라톤이죠. 자, 이 아저씨가 생각하는 정의라는 건 조화예요, 조화. 뭐라고? 정의 이콜 조화. 사회의 각 부분들이 자기 자리를 잡고 자기 할 일 하는 거. 뭐라고? 사회의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한 거. 이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지면 이게 조화를 이루면 이게 뭐한 월드가 되는 거야. 정의로운 세상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게 그러면 플라톤에게 정의란 뭐냐?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지. 사주덕 아나? 그러니까 플라톤은 인간은
영혼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있는 곳이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세 군데의 인간의 영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의 영혼을 잘 갈고 닦아야 돼요. 그래야 이데아의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참된 진리의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머리에 있는 영혼을 잘 수련해서 갈고 닦으면 뭐가 생기냐면 덕이라는 게 생기는데, 머리에서 생기는 덕이 지혜예요. 뭐라고? 머리에서 생기는 덕을 뭐라고 얘기한다? 지혜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여기까지는 개인. 그리고 가슴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면 덕이 생기는데 그게 용기예요. 기계, 용기. 배에서 열심히 수련을 하면 덕이 생기는데 그게 바로 절제의 덕이죠. 그러니까 개인은 이 세 개가 뭐를 이루어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게 개인인데, 봐봐. 이걸 누구까지 확장하면? 국가 단위로 확장을 하면, 국가의 머리에 위치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이거지. 국가의 머리에 위치해야 될 사람은 뭐를 가진 자? 지혜의 덕을 가진 자.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지혜만 가진 자가 아니야. 지혜, 용기, 절제는 인간이 가져야 될 세 가지 덕이라고. 그러니까 개인은 그걸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면 여기에 있는 국가의 뭐 대가리가 돼야 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철학자는 밸런스가 이렇게 잡힌 거지. 그러니까 지혜의 비중이 좀 높은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알맞는 사람인 거고, 용기의 덕이 밸런스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이런 밸런스의 사람. 얘가 이런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서 결론은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조화가 이루어지는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걸 justice, 정의 이렇게 얘기해.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데 정의에 대해서 이제 진짜로 이야기할 사람이 있사오니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워낙 중요하셔서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의론은 다 이 사람 얘기예요. 자, 누구요? 그러니까 이게 생활과 윤리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 몇 명은 이 사람을 제대로 알아놓으면 뒤까지 쭉쭉쭉쭉 간다 그랬잖아.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아리스토텔레스. 우리 덕윤리 얘기할 때 한 번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깊어요. 자, 그러면 이 양반은 도대체 뭘 어쨌길래? 자, 일단 기억할 거.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뭐? 덕윤리에서 한번 얘기했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 하려면? 지성적인 덕이랑 뭐가? 품성적인 덕이 있어야 되는데, 이 품성적인 덕은 결국에 뭐를 가져야 되고? 중용의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그지? 자, 자세한 설명은 그 덕윤리 할 때 설명했으니까 생략할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가 품성적인 덕이라고 했을 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은 이 양반은 뭐? 공동체를 무지하게 중시하는 사람을. 덕윤리 할 때도 얘기했잖아. 이 사람 공동체주의라고. 덕윤리 할 때도 언급했지. 이 사람은 공동체를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 이 사람의
윤리는 기본적으로 뭐가 아니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칸트나 이항반처럼 개인주의적인 윤리라고 볼 수가 없어. 공동체주의에 가까워.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정의에 대한 입장은, 이 사람은 정의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 하나는 일반적인 정의지. 우리가 너네들이 말 뜻을 잘 모르니까 되게 쓱 지나가는 거야. 일반적이라는 게 뭐야? 내가 그때 보편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물어본 적 있었지. 일반은 보편하고 동의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 정의라는 건 뭘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적용되는 원리인 거야.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사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공동체.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의라는 건 뭐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고 잘 유지되고 공동체가 잘 굴러가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아니라 개인의 올바름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올바름인 공동선을 추구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 이게 아니라. 이해가? 일반적인 정의라는 건 뭘 위한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위한 정의. 그래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한 줄 나오는 거야. 뭐? 법을 지키라고. 들어봤지? 그래서 준법, 법을 지키는 게 일반적인 정의야. 왜? 그래 공동체가 안 무너질 테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특수적 정의라고. 이 특수적 정의는 그러니까 이제 뭘 위해서인 게 아니야? 일반적 정의가 공동체를 위해서라 그랬잖아. 특수적 정의는 그럼 누굴 위한 거야? 특수라는 건 그때그때마다 다른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누구의 관계? 개인 대 개인이나 혹은 개인 대 집단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이제 특수적 정의를 이야기해 볼게. 이건 워낙 중요해서. 자, 정의는 사실 되게 쉬워. 그래서 첫 번째. 자, 교정적 정의. 교정하다. 치아 교정. 교정이 무슨 뜻이야? 교정적 정의. 교정. 치아 교정. 자, 교정한다는 건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어떤 뭐가 잘못된 게 있어. 그걸 뭐 하는 거야? 바로 잡는 거야.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는 거야? 그래서 음, 뭐 이런 거. 범죄나 아니면은 뭐 사기 뭐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다시 말하지만 바로 잡는 거라고. 누군가가 나한테 사기를 쳤으면 그 사기해서 얻은 이익을 다 토해내게 만들고 그 사람한테 벌금 더 때리고 누군가가 나를 때리고 지나가는 바람에 내가 뭐 몇 달을 입원했어. 병원비랑 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뭐 피해에 대한 뭐 위자료, 보상금, 이런 걸 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뭐란 거라고? 바로 잡는 거라고.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바로 잡는다는 건 교환 비율이 어떻게 될까?
교환 비율은 1대1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누가 A라는 사람이 나한테 100만 원을 사기쳤어. 100만 원 들고 도망갔어. 경찰이 잡았어. 이 사람을. 그래서 나한테 돈을 돌려준대. 그럼 난 얼마를 받아? 100만 원 사기쳤는데 2억 주세요. 라고 할 순 없잖아. 뭐라고?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게 보상이라고. 그래서 언급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산술적 평등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교환적 정의가 거기 밑에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말 그대로 교환이라는 건 너랑 나랑 뭐 하는 거야? 1대1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걔도 너가 생각한 가치와 내가 생각한 가치가 예를 들면 너는 나한테 돈을 내고 나는 너네한테 수업을 주지. 수업 서비스를 주잖아. 적어도 서로가 뭐 한다고 생각하니까 상호 이익이라고 혹은 최저로 생각해도 돈값은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 거래가 유지되는 거야. 만약에 안 하면 들을 이유가 없지. 돈값을 못한다면 이 수업을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 특수적 정의에서 교환적 정의는 그래서 얘도 교환하는 것끼리 뭐? 1대1이야. 내가 편의점을 갔어? 응? 편의점 아저씨하고 내가 있어.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 아저씨한테 2,000원을 주고 게토레이를 샀어. 아이고. 게토레이를 샀어.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2,000원의 가치와 뭐의 가치는? 뭐의 가치는? 게토레이 가치는 동일해야 돼. 만약에 2,000원의 가치가 훨씬 크면 게토레이 사고 플러스 알파를 더 살 수 있어야지. 반대로 게토레이 가치가 훨씬 크면 2,000원을 낸 나한테 더 내셔야 됩니다, 손님. 라고 얘기를 하겠지. 얘가? 그래서 얘도 산술적 평균이고.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얘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알 수 있어. 정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하나는 뭐?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거. 잘못된 걸 바로 잡을 때 우린 이걸 뭐 하다 그래? 정의롭다 그래. 또 하나. 진짜 중요한 건데, 이게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핵심이야. 얘가. 뭐? 분배적 정의. 자, 무슨 뜻이니, 분배가? 분배가 무슨 뜻인 것 같아? 나누다? 보통 이걸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누어 주다. 아니야. 뭐라고? 분배라는 말은 나눠주다라는 뜻이 아니야. 적어도 어디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경제학에서 분배는 절대 나눠주다가 아니고요. 윤리에서도 분배는 나눠준다가 아니에요. 분배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give and take예요. 뭐라고? give and take. 내가 무엇을 주고 거기에 대한 뭘 받다? 대가를 받다. 이게 분배라는 말의 뜻이에요. 다시. 뭐라고? 내가 뭘 주고 거기에 대한 뭘 받아? 대가를 받아. 이게 뭐라고? 이게 분배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너가 나중에 직장에 취직을 했어. 네가 노동을 제공했어. 그럼 뭘 받는 거야? 그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지. 그냥 받는 게 아니라 너가 뭘 하고 일을 하고 받는 거지. 이건 대단히 달라. 그냥 받는 거랑 일하고 대가를 받는 건 전혀 다른 얘기야.
자, 그러니까 절대 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no, no. 이거 잘못 생각하는 순간 분배적 정의는 안드로메다로 간 거야. 말 뜻을 이해 못할 테니까. 다시 한번 나눠주다는 아니야. 우리는 보통 나눠주다 얘기할 때 원래 국어 사전을 보면 분배랑 배분이 비슷한 뜻이라고 나와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나눠주다는 나누어준다란 말은 배분이라는 말을 써. 한자가 같은데 앞뒤가 달라. 그러니까 뒤집어진 거지. 한자에서는 다른 뜻이야. 자, 그럼 다시 뭘 주고 대가를 받는 거지.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분배적 정의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랬어. 그래서 분배적 정의는 뭐에 따라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뭐라고 정의했냐면 분배적 정의의 베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했어.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이다. 분배적 정의란 뭐라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거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걸 그냥 텍스트로 이해하시지 마시고 보세요. 같은 노동을 했으면 뭐? 같은 임금을 받는 거야. 당연히 뭐? 다른 노동을 했으면 다른 임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볼까? 의사 선생님이 5시간 동안 죽기 살기로 수술을 했어. 내가 5시간 동안 목에 핏대 세우면서 수업을 했어. 뭐 다시 얘기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5시간 동안 편의점 알바를 했어요. 자, 이 A는 남자고 B라는 여성이 5시간 동안 편의점에 일을 했어요. 이 둘의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월급은? 이 둘의 임금은 뭐 해야 돼? 동의를 해야 되는 거야. 같은 시간, 같이 일했으니까 똑같은 노동 강도를 했다면 이 셋의 월급은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를 수밖에 없지. 의사가 사람 살리려고 하는 5시간을 수술하고 내가 5시간 수업하는 거하고 편의점 알바가 5시간 하는 거하고는 뭐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야? 생산량이 달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산된 자원의 퀄리티가 다르지. 잘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너네들한테 3시간을 떠들려고 몇 년을 공부했겠니? 이게 너네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가끔 학생들도 그렇고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고등학교 수준을 가르치려면 내가 고등학교 정도의 지식만 알면 가르칠 수 있겠니? 안 되지. 난 이거 전공한 사람이야. 이거 전공한 전공자고 전공하고서 수업한 지만 이제 20년이 됐어. 그런데도 어려워. 난 이 수업이. 이거 할 때마다 어떻게 풀어내야 될지. 왜냐면 내가 말 한마디 삐끗하면 얘네들이 이러거든. 영상 찍는 것도 사실 되게 무서워. 이거 유튜브에 올리면 더 쪽팔려. 말 잘못하면 어떡해. 박제되잖아, 이제. 아직은 사람들이 내 영상을 아예 안 보니까. 뭐, 지금 한 일주일 됐는데 본 사람 10명도 안 되더만. 응. 너네들 빼고 뭐 누가 보긴, 넌 알지도 못했으니까 보지도 못했을 거고. 알겠죠? 자, 뭐라고?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분배적 정의는 뭐가 대단히 중요하냐면 밸런스가 되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이 분배적 정의에서 이야기하는 균형은 여기 봐봐. 단순한 수평이 아니야.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이거를 의미하는 게
이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똑같게 주는 게 의미하는 게 아니야. 때로는 뭐가 균형일 수도 있는 거야. 이것도 균형일 수 있지만 때로는 뭐 예를 들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 알겠니? 예를 들면은 정승재 선생님이 수업을 하러 왔어. 학생들 50명, 100명씩 있어. 나 왔는데 이렇게 2명 앉아 있어. 정승재 선생님하고 나하고 가져가는 월급이 똑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너네가 기억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게 있어. 뭐냐면 이 분배적 정의에서 응? 이거는 C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자. 자, 봐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분배적 정의 뭐라고? 어떤 대가를 받는 거지. 어떤 대가를 받는 거. 그래서 이 분배적 정의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공정함이야. 공정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그러니까 공정하려면 일단 투명해야지. 뭐가? 뭐가? 분배의 비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기브 앤 테이크라고 그랬잖아. 기브 앤 테이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투명해야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여기서 투명하다는 건 뭐 하다는 얘기야? 오픈돼 있어야지. 누가 봐도 볼 수 있어야지. 그리고 뭐 해야 돼? 어,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돼. 그러니까 보통 윤리에서 정당성이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야. 그렇지. 걔 고생했어. 그 정도 받아야지. 응. 그러니까 분배적 정의라는 건 오픈돼 있어야 되고 이게 돼 있어. 오픈과 투명함과 정당성을 갖추면 우리는 뭐라 그래? 공정함이라고 하는 거야. 이번에 뭐 예를 들면은 자, 봐봐. 정치인들이 정치하면서 요즘 또 선거 때가 돼가지고 겁나 연락방따위 싸우고 있는데 잘 생각해봐라. 정치인이 왜 싸울까? 그리고 특히 정치인들이 싸움은 되게 꼴보기가 싫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네거티브한 그 상대방의 약점을 그러니까 모 정치인이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가 그러니까 그 사람 말 그대로 옮기자면 야스쿠니 신사가 보이는 야스쿠니 부위에 뭐 대빵 좋은 아파트를 얻어놨네요. 뭐 내곡동에 땅을 사놓으셨대요? 등등등의 워딩이 오가. 그럼 그걸 왜 할 것 같아?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거야. 저 새끼 뭐 했다고? 아니, 그 모 의원이 야스쿠니 신사 뷰에 집을 샀어. 잘 생각해봐. 근데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정당하게 돈 주고 산 거면 그게 잘못된 건가? 근데 우리는 그거에 냉정하게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일본에 집 샀어 이씨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모모 시장이 되는 것을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내곡동에 땅 샀대. 그 땅 투기 목적으로 샀다라고 이제 엄청 이렇게 밟히고 있어. 뭐? 대가를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 하기 시작하면? 공정하지 못하기 시작하면 이거 완전 막가버리는 거야. 이게 안 되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가 되기도 해? 사회가 무너져. 그래서 중요해. 그래서 책을 잠깐 볼까? 응. 거기 특수적 정의는 뭐다? 분배적 정의는 희소가치의 분배 적용하는 정의고, 각자가 자기의 목, 여기 있어. 각자에게 각자의 목.
그게 이런 뜻이라고. 자, 가치 업적에 따라. 자, 그래서 사회적 정의의 종류 이건 됐어. 분배적 정의나 절차적 정의나 교정적 정의는 나중에 얘기할게. 좀 하다 보면 알겠지. 자, 다음 장을 한번 가볼까? 자, 다시 얘기하지만 뭐는 진짜 중요하다? 뭐는 진짜 중요하다? 이게 사실은 이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이에요. 분배적 정의가 만약에 무너지면 그 사회가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그래서 그 얘기는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 지금 1시간 다 돼가지고 좀 빡세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할게. 이게 여기서부터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공정한 분배를 얘기하다 보니까 결국에 롤스나 로직이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